미국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허버트 맥메스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 위협을 완전히 해결할 4에서 5가지 시나리오를 찾고 있으며 일부는 다른 해결책보다 더 험악하다. 미국은 북한과의 전쟁을 피하길 바라지만 그 가능성을 무시할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한 4에서 5가지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1.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비일비 편대가 다시 한번 출격을 해서 북한의 턱 밑까지 위협한다. 2. 비일비보다 뛰어난 성능을 지닌 B-2 스텔스 폭격기와 최강 전투기 F-21랩터까지 출동하여 은밀하게 북한 주요 기지를 타격한다. 3. 항공모함 전단이 출동하여 동해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북한의 움직임을 완벽히 차단하는 해상봉쇄. 4. 항공모함 전단과 함께 원자력 잠수함까지 동원하여 물속에서의 움직임도 차단. 5. 특수부대를 투입하여 김정은을 참수하는 방법. 그렇다면 뒤에 이야기한 다른 해결책보다 더 험악한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크롬돔 작전입니다. 크롬돔 작전은 냉전 때인 196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소련의 핵 공격에 대비해 미군의 전략 폭격기들이 초계 비행을 하다 즉각 보복한다는 개념입니다. 냉전 시절인 1960년부터 1968년까지 수소폭탄을 탑재한 B-52 폭격기가 미국 본토 마이애미에서 하루에 2회 이륙하여 공중급유를 받으며 소련 국경 근처 서유럽을 초계 비행하면서 소련 6개 목표물에 핵공격 준비를 했었습니다. 미공군 합참 차장부를 지낸 토머스 맥캐넌이 예비역 중장은 김정은이 서울을 포격하면 미국은 초계 비행을 하는 미공군이 핵폭격을 하는 크롬돔 작전으로 북한을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만들 것이며 김정은에게 남은 인생은 15분 남짓에 불과할 것이며 북한의 보복 공격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도 크롬돔은 미공군 공중경보 단계이며 핵무기를 차례대로 목표를 향해 발사하는 등의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크롬돔 작전이 펼쳐지면 15분 이내에 북한의 핵폭격을 포함한 타격이 가해지며 이후 미군의 순항미사일 2000기가 북한을 향해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5분이 지나면 북한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크롬돔 작전이 또 다시 실행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사실 이미 우리나라는 크롬돔과 유사한 체계에 따라 미국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괌앤더슨 미공군 기지의 B-2B 전략 폭격기는 즉각적인 작전 수행을 위한 준비 태세, 일명 파이트 투나잇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대기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 수소폭탄을 장착한 미 폭격기가 한반도 인근을 비행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지난달 29일에 북한 미사일 실험 발사를 살펴보면 현재 미 본토를 핵공격할 능력이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까워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개발 속도가 빨라 1년 이내에는 가능해질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미사일로 무장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체제 소멸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면 크롬돔 작전이 정말 실행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전쟁이 발생하면 우리나라에는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런 크롬돔 같은 작전을 펼치기 위해선 패트리언 미사일과 사드 등 대북 방어 전력은 물론이고 증원 병력과 2개 이상의 항모전단을 한반도 인근에 배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북 선제 타격 실행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과거 미국이 선제적 군사행동을 취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시리아는 자국민이 없고 보복 피해 우려도 상대적으로 극히 작았지만 군사 분계선에서 불과 50km도 안 되는 거리에 주한 대사관과 주한 미군 지휘부가 있는 한반도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모든 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F-35A의 글로벌 호크까지 한국, 미무기 수입 4번째로 많아. 한국이 지난 10년간 세계에서 4번째로 미국산 무기를 많이 구매한 국가로 나타났다.
국방기술품질원이 16일 발간한 2019 세계방산 시장 연감에 따르면 미국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총 931억 달러치의 무기를 다른 나라에 팔았다. 이 기간 미국산 무기를 가장 많이 구매한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였다. 이어 호주, 아랍에미리트, 한국 순이었다. 이 기간 미국이 다른 나라에 수출한 장비별 현황을 보면 항공기가 56.1%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미사일, 기갑 차량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한국은 미국에서 F-35E 스텔스 전투기 40대와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4대, 각종 미사일 수백 발 등을 구매했다. 반면 미국은 이 기간 동안 다른 나라에서 76억 7천만 달러치의 무기를 구매했다. 미국은 독일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했으며 다음으로는 영국, 캐나다, 프랑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위스, 호주, 스페인, 이탈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으로 집계됐다. 한국은 순위조차 집계되지 않았다. 공군, F-35E 전력화 행사 공개하지 않기로 전략자산 보안. 17일 청주기지서 공군 참모총장 주관 비공개로 고도의 보안성 요구하는 F-35E 특성 고려. 북한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도 깔린 듯. 연내 들어올 글로벌 호크도 공개하지 않을 듯.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1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육해 공군 전력 지상 사열을 하고 있다. 뒤로 보이는 전투기가 F-35이다. 연합뉴스. 공군이 전략무기로 운용할 스텔스 전투기 F-35E의 전력화 행사를 17일 청주 공군기지에서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고도의 보안을 요구하는 전략자산의 특성을 감안하면서 F-35E 도입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온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공군 관계자는 13일 올해 임수하기로 예정된 F-35E가 모두 국내 도착을 완료했다며 최소한의 작전 수행 능력이 갖춰짐에 따라 17일 청주 공군기지에서 공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전력화 행사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성공적인 전력화 과정에 기여한 관련 요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국내 행사로 실시된다고 덧붙였다. 공군은 지난 10월 1일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등을 통해 F-35E를 일반에 공개한 만큼 추가적인 공개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 관계자는 이미 국군의 날 행사와 서울국제항공우주전시회 등을 통해 F-35E를 공개한 바 있다며 국가 전략자산이며 고도의 보안성을 요구하는 F-35E의 특성을 고려해 앞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더는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F-35E 도입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온 만큼 공개 행사를 자제함으로써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국군의 날 행사에서 F-35E가 공개되자 남조선군 당국이 F-35E의 비행 모습까지 공개하며 허세를 부려댔다며 이는 우리에 대한 공공연한 위협이며 고의적인 도발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F-35A는 지난 3월 말 2대가 한국에 처음 도착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모두 13대가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스텔스 성능과 전자전 능력을 갖췄으며 최대 속도가 마하 1.6, 항속거리는 2222km에 이른다. AIM-9X 공대공 미사일과 GBU-12, 공대지 정밀유도 폭탄 등 최대 3822kg의 무장을 적재할 수 있다. 공군은 이달 중으로 들어올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도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다. 지상 20km 상공에서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통해 지상 0.3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하는 글로벌 호크는 첩보위성급 무인정찰기로 통한다. 한 번 이륙하면 최대 30시간까지 작전할 수 있다. 시속 629km로 비행하고 최대 항속거리는 22,779km에 이른다. 록히드 마틴 올해 F-35 134대 납품, 전년 대비 47%.
2016년 대비로는 2배 이상 생산 및 납품 대수 늘어나 한일 등 10개국 도입의 주문 줄이어 3,000대 판매 목표. 미국 록히드 마틴사가 올해 F-35 전투기를 134대 납품해 미국 정부 목표치인 131대를 초과했으며 생산량이 전년 대비 47%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일본과 한국 등 동맹국에서 주문이 추가됨에 따라 2023년까지 F-35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정부와 록히드 마틴사는 F-35 기종을 3,000대 이상 판매해 전 세계적으로 4,000대 이상 판매됐던 F-16 기종의 후속 모델로 자리매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록히드 마틴사는 31차사의 스텔스 전투기 중인 F-35가 올해 134대가 생산, 납품됐으며 이는 전년 대비 47%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2016년 62대 납품 대비로는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올해 납품된 F-35는 81대가 미군에, 나머지 53대는 타국에 인도됐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해 총 10개국이 F-35 전투기를 도입했으며 매년 주문 물량이 납품되면서 내년도에는 141대가 납품될 것으로 전망된다. F-35는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지금까지 미군과 동맹국의 490대 이상이 판매됐다. 록히드 마틴사와 미국 정부는 3,000대 이상 판매가 목표다. F-35가 호환할 기종으로 전 세계적으로 4,000대 이상 팔렸던 F-16처럼 대량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비싼 가격 때문에 미국 동맹국들 중에서도 도입을 망설이고 있는 나라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F-35E의 가격은 7,790만 달러로 2015년 대비로 30% 이상 가격이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가격대가 매우 높다는 평가다. 러시아가 개발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수-57에 대비해 여전히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구매비뿐만 아니라 연간 유지비 역시 520만 달러로 F-16 대비 10배 이상 많은 유지비가 들어간다. 형상 개발 등 단독 운용을 위한 기술 개발 단계. 2. 가속기 동시 자율 운용 시연을 위한 기술 시범기 및 양산형 적용 구성품 개발 단계. 3. 진화적 체계 개발 및 초도 생산 단계. 이렇게 3단계를 거쳐 개발하기로 했다. 또한 위와 같은 단계적 접근을 위해 무미입 스텔스 UCAV 형상 설계, 무인 전투기 편대 동시저, UCAV용 엔진 등의 개발 과제가 국방중기 계획서에 반영되었다. 여기까지는 제대로 진행되었지만 원래 국방중기 계획서 자체가 5년 단위로 국군이 나가야 할 방향성만을 제시할 뿐 얼마나 예산을 투자해서 정확히 어떠한 성능의 시스템을 개발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대한민국 공군이 무인 전투기의 소유를 정하면 국가연이나 관련 기업이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과 협의를 통해 연구비를 조달하여 관련 연구를 수행해야 하지만 문제는 공군이 아직 정확한 수요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그렇게 뚜렷한 개발 목표가 없어서 혼란을 겪던 한국형 UCAV 개발 계획은 이후 공군이 SEAD, CAS 임무를 수행할 무인 전투기 30에서 50여 대 수준을 제기함에 따라 개발에 관련된 기본 예산을 확정할 수 있었고 KFX 사업과 연계하여 기술을 축적시킴과 동시에 UCAV를 위한 비행제어 기법, 형상 설계 기법, RAS 등을 ADD 주관하에 연구한다는 방향이 잡혔다. 한편 카이는 UCAV 사업이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자체적으로 투자하여 UCAV의 운용 개념, 저피탐 형상, 자동임무 알고리즘, 제어 법칙 등을 개발했고 풍동시험 등을 통해 공력 데이터를 수집하고 축소 모델 시험기를 개발 제작해 비행시험을 진행했다. 전입기 형상은 아니었지만 다른 UCAV들과는 달리 감시 정찰 임무나 침투 공격 임무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기급 기동성을 구현하고 EOIRST를 탑재해 공중전을 포함하는 대공제압 임무 등의 공대공 임무를 수행하도록 개발하는 것이 특징이었고 그 때문인지 전면부의 레이돔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2016년 1월 21일 카이 항공기 개발센터에서 있었던 KF-X 체계 개발 착수회의에서 종전의 커스X와는 또 다른 전입기 형상으로 바뀐 KUCAV 모갑이 공개되었다. 전입기 형상으로 바뀐 만큼 광대역 주파수 범위에서 스텔스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는 대한항공의 커스X에게 밀리며 단락해서 볼 일은 없다. ADD는 커스X를 바탕으로 다시 풍동시험과 시뮬레이션을 거치며 형상을 조금씩 최적화시켜 나갔고 UCAV 비행시험기를 개발해 비행 특성과 제어기법을 시험해보는 등의 과정을 거쳤다. 나중에 실물 크기의 실증기를 만들어 비행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와 더불어 무인기용으로 사용할 국산 5,5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 이한화 테크윈에서 2018년까지 개발되었으므로 실증기 제작은 적어도 그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러시아 6세대 전투기 개발 중 일부는 대형 무인 잠수정 개발 중 국방과학기술조사서 발간. 미국이 꼬리 날개가 없고 급초음속 비행을 할 수 있는 6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국방과학기술조사서에 따르면 미국은 6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이다. 이 전투기는 꼬리 날개가 없는 진보적 스텔스 기체 형상으로 개발되며 급초음속 비행과 초음속 순항이 가능한 엔진을 개발해 탑재된다. 인공지능과 사이버전 대응 기술을 적용하고 공중에서 수십 대의 군집 드론을 지휘할 수 있는 기술도 탑재할 예정이다. 러시아도 6세대 유무인 전투기 개발에 착수했다. 무선 광자 레이더와 AI 기술, 급초음속 엔진, 레이저 무기 등을 탑재할 예정이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도 개발 중이다. 프랑스는 독일, 스페인과 함께 6세대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 뉴런을 개발하고 있다. 중국은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이 낮은 무인 전투기를 개발해 비행 시험 중이다. 일본은 정찰용 무인기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시제기 형태의 무인기를 시연하는 등 군용 무인기 개발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평가됐다. 세계 각국은 스텔스기를 잡는 레이더 개발에도 총력전이다. 미국은 스텔스 물체 탐지를 위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스텔스 항공기를 탐지하는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다. 수풀투과용 레이더도 개발했다. 미국 대군은 해면의 밀착 비행에 공격하는 다수의 순항 미사일을 자동 탐지, 추적하는 레이더를 구축함과 호위함에 탑재했다. 수중 물체 이동에 의한 수면파 탐지가 가능한 SAR 장비 및 신호 처리 기법을 개발해 고고도 무인 항공기 글로벌 호크 등의 유무인 항공기에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전력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탐지하는 사이버전 무기체계를 연구 개발하고 있다. 개인 전투체계 기술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특수작전사령부에서는 해군 실팀을 위한 수중통신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미국 육군은 근육 손상을 암시하는 근전도 변화, 뇌기능 손상을 암시하는 변화, 질병 조기 징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착용형 전자식 센서를 개발 중이다.